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 소신은 딱 하나예요. 내 부모님은 내가, 남편 부모님은 남편이 잘 챙기자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시댁 김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. 남의 집 딸이 남편 부모님 댁에 가서 노동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제 당당한 셀프 효도 선언에 남편이 무서운 기세로 맞불을 놓네요. 그래? 그럼 나도 앞으로 처가에 10원도 안 써. 장인 장모 생일 선물?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. 이러면서 눈을 부라립니다.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? 시댁 가서 몸으로 고생하는 김장이랑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친정 부모님 선물 챙겨드리는 게 어떻게 같은 선상인가요? 양가 생일 선물은 각자 용돈으로 산다지만 부부 경조사비는 제가 살림하고 육아하며 함께 일궈낸 우리 집 돈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도 남편은 제 말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네요. 여러분,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? 아니면 남편의 사고방식이 이상한 걸까요? 이게 김장때 가서 내가 고생하는 거는 애매하다. 나 혼자만의 고생이지만 네. 공동 재산으로 선물하는 건 우리 공동이 일군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. 네. 이런 건데. 그죠? 야, 이거 근데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 사실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, 근데 또 일단은 저는 아내 입장에서 아내를 좀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김장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. 저도 뭐 저희 친정 부모님 김장하실 때 도와드려 봤지만 요즘 김장 이렇게 해서 먹는 집도 잘 없어요. 다 사 먹기도 하고 편하게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,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, 그리고 사실 뭐 사위가 장인 장모님 생신 선물 챙겨드리는 건 이거는 예의지, 이거 김장이랑 맞바꾸는 건 좀 아니지 않나,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, 김장을 단순 노동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이럴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남의 집 김장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의 김장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노동을 넘어서 그냥 가족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등가 교환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제가 또 알아봤더니요, 결혼을 하면 이른바 갑자기 효자가 되는 남편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. 결혼 전에는 그 사회생활 할 때 자기 부모님에게 평소에 전화 한 통 잘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좀 해,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고요. 생전 부모님과 여행 안 가다가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자, 이런 이야기하는 남편들이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기혼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 가장 많이 변하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, 1위가 남자들은 와이프를 통해서 대리 효도를 하려고 한다가 차지했다고 합니다. 왜 여성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효자랑 결혼하면 힘들다.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인 것 같고요. 효자인 척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힘들다.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우리 결혼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저도 후배들한테 얘기해주지만 그 양가 부모님 똑같이 챙겨라, 아니면은 너가 먼저 하면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, 뭐 저도 그렇게 듣고 뭐 결혼 생활을 아직까지는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, 이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말처럼 쉽지는 않고 뭐 좀 그런 것 같고, 요즘에 또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돌아올 것이다,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 어른들의 지혜인 건데,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요, 자기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걸 일컬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. 리모컨 효도다.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교수님, 네. 저 궁금합니다. 왜 남자들은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되는 걸까요?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급효자 증후군이라고 불러요. 이 급효자 증후군이라는 건 본래는 효자는 아니었어요. 그러나 갑자기 결혼을 하더니 시가 곧 본가의 양가 부모님들을 막 챙기고, 그리고 그 전에 하지 않던 모든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, 그리고 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앞장서서 시가일을 떠맡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 일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, 몇 가지 사유는 있죠. 왜냐하면 딱 결혼을 하잖아요. 그러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남자들이 커집니다. 요거는 전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책임감도 동시에 커져요.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,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내가 가장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어머니와
또 내 아내 사이, 내 아버지와 내 아내 사이 일종의 중재, 곧 균형점을 맞추는 내가 내 시소의 중심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이 모종의 알지 못하는 의무감이 또 생겨나요. 잘 하지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걸 또 안 해봤으니까 낯설기도 하고요. 그런데다가 이제 내가 양쪽 곧 내 처 그리고 또 내 부모님 양쪽에서 나는 새로운 출발을 했잖아요. 새로운 출발에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적어도 급효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잘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실제 이 잘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리모컨 효도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우리 이 사연에서 갈등의 핵심은 뭐가 있겠습니까? 사실 우리가 이 사연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되게 첨예합니다. 이 김장하고 그다음에 내 장인 장모의 이런저런 일들을 챙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내가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남편이 또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요.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의 범주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핵가족이 있었잖아요. 근데 요즘은 대가족이 따로 있고요. 핵가족이 따로 있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가족의 영역이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 옛날엔 내 부부 잘 지내고 이러면 되지 했었지만 이 둘만 잘 지내면 되는 이 부분이 내가 과거 함께 살았던 원가족하고의 관계가 그 옛날보다 훨씬 더 끈끈해졌어요. 왜냐하면 옛날보다 교육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갔죠. 옛날보다 아버지는 훨씬 더 프렌드데디라 그래서 친근한 아빠죠. 엄마들의 정보력으로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죠. 그래서 워낙에 부모 투자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네네.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 마음에는 심리적인 빚을 갖게 됩니다. 이런 심리적인 빚이 부모 투자가 커지면 커질 수밖에 이거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빚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사람 구실해야 되잖아요. 나 이제 성인 됐으니까. 옛날에는 비녀 꽂고 뭐 상투 틀고 했다 그랬지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성인으로 출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 내 부모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 심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. 그러니 과거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각자 심리적 가족, 곧 원가족에 대한 치우침이 더 커지면서 생겨난 과정이고 거기에 우리가 대리효도라는 게 들어가죠. 효도의 자발성과 또 강요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별히 강요된 이 효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강요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골 정신이 있잖아요. 일단 반항심부터 올라오는 거죠. 이런 요소가 함께 결합이 되면서 지금 이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. 네.